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진행할 탐방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탐방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아시나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탐방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곳으로 탐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활동을 하고 나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문화의 집에 꼭 놀러 오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할 활동은 에코플러스입니다. 제목에서부터 환경에 관련된 활동인 게 느껴지나요? 우리는 오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환경 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환경 문제를 먼저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작년에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가 기억나세요? 혹은 2018년도에 매우 더웠던 그 여름이 기억날까요? 환경 문제를 얘기한다더니 웬 날씨 얘기만 하는 건가 이상하죠? 사실 이러한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기 때문이에요. 매우 더워야 할 아르헨티나 부근이 영하 25도로 떨어진다던가, 추운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가 무려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이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상기후라고 얘기해요. 이상기후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지구의 온도는 1880년부터 2020년까지 1.5도 이상 상승했으며 점차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는 심각해지고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식량 부족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인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에서 탄소란 온실가스 중에서 다른 온실기체보다 양이 월등히 많고 산업화와 더불어 대기 중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전기, 자동차, 공전 발전으로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고 이미 발생된 탄소를 없애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탄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생태계의 탄소 저장률을 높여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까지 놓치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상품을 만들고 쓰고 버리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란 핸드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와 와이파이, LTE 네트워크 등의 사용 시 생기는 탄소 발생률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핸드폰 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 때 탄소가 발생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와이파이 공간을 만들려면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인터넷상 저장 공간 등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데이터가 모아지는 곳에서 기기나 장비들이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휴대폰 밝기 조절로 배터리 손실량을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사용, 재활용, 재활용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는 많은 탄소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 재활용, 재활용이 중요한데요. 재사용, 재활용,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리수거를 잘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는 쓰레기나 재활용, 재사용품 등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내놓는 행동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것은 재활용 방법입니다. 재활용은 4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다. 용기 안의 내용품, 먹다 남은 음료수라던가 과자 봉지 안의 과자는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묻어있는 이물질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해야 하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캔은 캔끼리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노트에서 스프링 노트는 스프링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팅이 된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따로 버려주세요. 종이 중에서도 분리 배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영수증, 껌종이, 전단지, 스티커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와 종이팩을 분류해 주셔야 하는데요. 종이팩의 종류는 우유팩과 종이컵으로, 종이팩류는 화장지로 일반 종이와는 다르게 재활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분리수거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료수 유리병은 대부분 재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500이나 작은 병 음료수 병은 뚜껑의 재질이 캔이라서 분리 배출을 많이 하시는데요. 작은 음료수 병의 경우 병끼리 부딪혀서 입구 부분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깨질 경우는 재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작은 음료수 병의 경우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시는 편이 더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 거울이나 전구 깨진 유리는 분리수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버릴 때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신문지로 잘 감싸주고 봉투 위에는 유리 조심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과자 봉지는 기름기가 많이 묻은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씻어서 버리거나 씻는 게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분리수거 후 어떻게 쓰여지는 걸까요? 재활용과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사용은 쓰고 버린 물건을 손질하여 그 용도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나온 다양한 중고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재활용은 쓰고 남은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손질하고 다른 방식으로 되살려 사용하는 것으로 재생종이나 폐비닐로 만든 플라스틱 등입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의 중요점은 자원의 순환인데요.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필요 없어진 쓰레기가 제품의 원료로 다시 순환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은 무엇일까요? 재활용은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더해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파타고니아나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파타고니아에서 만든 후리스는 플라스틱 공병을 실로 짜내어 만든 제품입니다. 프라이탁에서 만든 가방이나 액세서리도 폐 방수천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이죠. 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곳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나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가방들이 있습니다. 이 가방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트럭에 씌우는 방수천, 폐 자동차에서 나온 안전벨트 등 버려진 자원들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이처럼 쓰임이 다한 물건에 디자인 또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롭게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자원을 회수하여 소재만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과는 큰 의미에서 비슷한 뜻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업사이클링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한합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가방뿐만 아니라 폐 의류로 만든 소파, 플라스틱 화분, 유리병으로 만든 조명 등 생활 속 버려지는 자원들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폐자원으로 인한 각종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성과 가치, 희소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진짜 우유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는 밀키 프로젝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밀키 프로젝트는 예쁜 우유팩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뭔가 새로운 활용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유팩의 종이는 위생적이고 튼튼하여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글씨나 그림과 같은 고유의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업사이클링 소재라고 생각되었고,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밀키 프로젝트의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밀키 프로젝트의 우유팩은 어떻게 확보하였을까요? 첫 번째, 폐지 업체에서 우유팩을 선별하고 수거하여 깔끔하게 세척하고 말린 후 소독하는 과정을 거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유팩을 인쇄할 때 인쇄물의 색상과 위치 조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양의 인쇄 불량 파지들을 활용합니다. 밀키 프로젝트는 이렇게 확보된 우유팩에 아이디어를 더하여 일상생활에 유용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양한 곳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여러 기관, 기업과 협업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밀키 프로젝트의 체험 키트를 이용하여 업사이클링을 체험해보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밀키 프로젝트는 우유팩을 업사이클링하여 생활 속 소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밀키 프로젝트 제품 중 밀키 큐브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키트 구성품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이렇게 생긴 키트 용품이 있을 텐데요.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우유팩 키트, 금속 단추, 그리고 스티커, 양면 테이프, 평면표와 제작 순서도가 담긴 안내 종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고 제작 순서도를 참고하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팩 키트에서 상자의 평면도를 분리해 주세요. 이때는 꼭 흰색 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뜯어내 주세요. 남은 테두리 부분은 종이팩류로 분리수거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안내종이에 있는 평면도를 보고 숫자를 적어주세요. 볼펜으로 쓰시면 되고 눌러 적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평면도에 있는 양면 테이프 자리에 맞게 붙여주세요. B면에 1번 테이프를 붙일 때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가리지 않게 붙여주세요. 네, 다 붙이고 난 뒤에는 접이선에 맞추어서 한 번씩 접어주세요. A 평면도에 있는 3번 옆에는 2개의 선이 있으니까 잘 맞춰서 접어주세요. 네, 다 접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우선 B평면도부터 접어보겠습니다. 1번에 테이프를 제거해 주시고 구멍의 위치를 맞춰서 정확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3번의 작은 구멍에 단추를 꽂아줄 건데요. 단추는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모처럼 생긴 거를 흰색 면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돌려서 고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되면 한쪽 면에 놔주세요. 다음으로 C평면도를 접어보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옆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1번끼리 마주보게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벌려서 칸막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제일 마지막 접이선은 반대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완성해서 한쪽 편에 놓아줍니다. 다음으로 몸통이 되는 A평면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1번끼리 먼저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2번을 맞붙여서 상자 모양 틀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아까 만들었던 칸막이를 붙여줄 거예요. 안쪽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4번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여 상자 날개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상자 모양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상자 모양 틀에 B평면도를 합쳐줄 건데요. 6번의 테이프를 우선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5번끼리 이 흰 면끼리 같이 맞붙여서 넣어줄 거예요. 끼워서. 끝까지 끼워주신 다음 상자 틀을 감싸듯이 90도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6번에 맞춰서 각도가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그리고 7번 부분에 스티커를 예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단추를 구멍에 끼워 넣어주시면 밀키 큐브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종이왕국의 종이백작입니다. 상위 1%의 최고급 펄프 생산지. 저를 비롯한 모든 종이백작들의 고향이죠. 우리는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진 만큼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급 원료로 대우받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일반 종이들과 섞여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여러분은 우리 종이팩작들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고 계십니다. 재활용 시 우리가 일반 폐지와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층별로 다른 구성 성분. 일반 폐지와는 구성 성분이 다르니 재활용되려면 조금 다른 공정이 필요할 수밖에요. 일반 폐지와 섞이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풀어지지 못하고 일부만이 종이의 원료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6만 5천 톤의 종이팩작들 중 무려 70%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고급 원료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재활용이 안 된다면 종이팩이 되기까지 걸린 세월이 무색하게도 종이팩작들은 겨우 5일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만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일반 폐지와 섞이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우유팩이었던 저는 한 여학생의 손에 들려 가정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꿈꿨죠. 나는 두루마리 휴지가 될까? 아니면 미용 티슈가 될까? 하지만 그 꿈이 무색하게도 저는 바지 더미에 던져졌고 보드랍고 빛나는 고급 화장지의 꿈은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종이팩작들이 꿈꾸는 빛나는 미래를 위해선 분리배출이 꼭 필요합니다. 씻고, 펼치고, 말리고, 차창 모아서 재활용품들과 내놓거나 전용 분리배출함에 넣어주세요. 종이팩 배출량이 많은 학교나 커피점 등도 마찬가지. 별도의 봉투에 종이팩을 모아 배출해주세요. 종이 원료 수입에 드는 외화를 줄이고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 종이팩작들의 자랑스러운 세상. 대한민국 종이팩작들이 제 가치를 찾는 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씻고, 펼치고, 말리고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 주실 거죠? 경제와 환경, 그리고 제 친구들을 위해 저와 함께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키 큐브는 예쁘게 완성하셨나요? 완성하신 미키 큐브에는 액세서리나 동전 같은 USB 같은 작은 소품을 넣어서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 주세요. 미키 큐브는 우유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재사용과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탐방 청소년 문화의 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